네, 이어서 보실게요. 영국 물품 매매법입니다. 사실은 SJ도 조항이 굉장히 많죠. 조항이 많은데 나오는 부분만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먼저 계약의 성립 파트예요. 제2조예요. 제2조는 지겹도록 나옵니다. 지겹도록 나와요. 다른 건 몰라도 2조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별표 많이 치시고요. 매매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는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요 지금 영국 물품 매매법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중간중간 단어에 체크를 좀 해놨어요. 요 중간중간에 나왔던 단어들이 다 시험 문제에 공란으로 나와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내용들, 찾아내야 되는 단어들이나 아니면은 바꿔서 다른 단어로 나왔던 경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고 비엔나 협약은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면 다 봐야 되니까. 너무 중요해서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매매계약 봅시다. 영국 물품 매매법은 비엔나 협약과 약간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실제 실물을 좀 반영을 해놨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보통은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물품이 실제 존재하는 상태로,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창고에 물품을 보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일자에 맞춰서 생산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계약 체결 시점에는 실제 그 계약 체결의 대상의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같이 넣어놨어요. 보시면은 A contract of sale of goods에서 물품에 대한 매매 계약은요, is a contract by with the seller가 transfer or, 자, 이전하거나 또는 agree to transfer the property in goods to the buyer예요. 매도인이 물품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한 대가예요. 그 대가는 뭐냐면 결국에는 for a money consideration cost the price라고 했어요. 대금이라 가격이라고 불리우는 대가의 금전을 받고 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기로 동의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요 이전한다라는 것은 이게 매매고요. agrees to transfer the property. 합의한다라는 건 매매에 의한 합의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1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매도인이 공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예요? 대금을 받기 위해서 물품을 인도하는 거고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물품을 받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일반적인 이 물품 매매 계약의 의미가 뭔데 요거고요. 2번은요. There may be contract of sale에서 매매 계약은 between one part owner and another에서 owner and another 뭐라고 했어요? 공동 지분 소유자 간에도 매매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예요. 요게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이 핸드폰이라고 했을 때 이 핸드폰 하나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비싼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지분이 각각 있는 거죠. A라는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이거의 지분을 B에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도 뭐예요? 매매 계약은 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3번 뭐예요? A contract of sale에서 maybe예요. absolute or conditional. 무조건적일 수도 있고 조건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요 2번과 3번은 다 maybe라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좀 아시고요. 자, 4항 보실게요. Where under a contract of sale에서 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매매 계약은요, transfer from the seller to the buyer예요. 그죠?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라 물품의 소유권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이 된다라는 거죠. 이전이 되면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매매라고 부르고요. 5번은 뭐냐면 5번이 공란으로 나왔어요. 공란으로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Where under contract of sale,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in the goods is to take place at future time. 자, 물품에 대해서 소유권이 바로 이전되는 건 매매라고 봐요. 근데 5항은 뭐냐면 이 소유권 이전이 첫 번째입니다. future time이에요. 어떠한 미래 시점에 이전이 되거나 또는 subject to some condition later to be fulfilled
the contract is called an agreement to sell 해서 나중에 충족되어야 될 조건이 있으면 이는 매매에 대한 합의라고 불린다. 한마디로 아직 계약 체결 당시에 완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매매는 현재 시점에 물품이 존재하는 경우, 매매에 의한 합의는 뭐예요? 나중에 어떤 실제 당사자 간의 합의한 도래한 일자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어떠한 계약상에 있어서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이건 뭐다? 매매에 의한 합의다. 그래서 이 agreement가 나왔었습니다. 여기다 contract 요거 다. 자, 6항 보실게요. An agreement to sell 해서 매매에 의한 합의는요. become a sale 매매가 돼요. 언제 매매가 되냐면 when the time elapses 그 기한이 경과됐거나 이 future time 미래의 어떤 시점에 시간이 도래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그 기간이 도래했거나 또는 그 조건이 뭐예요? fulfill, 이행이 됐으면 그래서 그때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거를 매매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어졌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3조 매매의 능력입니다. 매매의 능력 1항 보시면은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얇게. 요거는 선지에서 그냥 맞는 답으로 나온 거예요. Capacity to buy and sell. 매매 능력은요. Regulate. 정합니다. By the general law. 일반적인 일반법으로 뭐와 관련된 capacity contract and to transfer and acquire property에서 매매 능력은 첫 번째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 그리고 또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나 또는 소유권 취득에 관련된 일반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요. 2번, where necessary, 요건 필수품이요. 필수품. 그래서 1항은 꼴 게 없죠, 솔직히. 꼴 게 없고 2항 보시면 꼴 게 있죠. necessary, 필수품은요. sold and delivery to a minor 해서 이 필수품이 판매가 되고 인도가 됐어요. 누구에게? 미성년자에게. 또는 A person who by reason of mental incapacity 하면 뭐냐면 심신박약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심신박약의 상태 또는 drunkenness 뭐예요? 만취자죠. 만취자에게 이 필수품이 판매가 되고 인도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incompetent 어떠한 뭐예요? 무능력자인 거죠. to contract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능력이 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판매가 되고 인도된 경우예요.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상권에서 무역 계약의 요건적인 부분에 보시면 합법적이 있고요. 계약의 이행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계약의 이행 능력에 대한 단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이행할 수 있는 자, 단 뭐예요? 미성년자, 뭐 금치산자, 심신박약자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걸로 봐요. 그러한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본다가 일반적인 이론이죠. 그거에 파생된 거예요. 근데 하필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일반적인 물품은 아니고요. 필수품, 필수품이란 거는 의식주죠.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요.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고 인도가 되면 희는 요 무능력자들이죠. 이 희는 must pay죠. 합리적인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고 나온 게 아니고 결국에는 대금을 지급해라. 그래서 요 2항의 의미는 뭐냐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미성년자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조건의 사람들도 살아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이 필수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해줘라. 요겁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 4조 보실게요. 매매계약의 방식. 1조는 그거예요. 비엔나 협약에서 나온 계약의 제11조의 계약의 형식처럼 어떤 서면이나 구두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이고 한번 보시면 돼요. 한번 보시면 그냥 봐볼게요. 이 법이나 또는 이와 관련된 법에서 Contract of Sale은 매매계약은요. May be made in writing에서 서면으로 체결을 될 수도 있어요. 뭐 날인이 됐던 안 됐던 seal이에요. seal. 요거 딴 걸로 나왔어요.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체크해 주셔야 돼요. 서면 계약은 보통 하단에 여러분들이 서명을 하죠. 도장 날인이죠. 그 개념이에요.
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날인이 됐던 말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서면으로 돼 있거나 구두로 돼 있거나 일부는 서면이나 일부는 구두로 되거나 또는 뭐예요? 당사자들의 행위에 의하여 conduct, 행위에 의하여 이 implied, 묵시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묵시적이 나왔어요. 요거에 좀 우리가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건 conduct는 행위죠. 비엔날벽에서 나왔어요. 승낙을 의도하고 있어요. 피청약자가 승낙이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했다라는 건 표현을 했다라는 거고요. 묵시적으로 했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onduct가 나와서 여기 implied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제 5조 봅시다. 현물 또는 선물.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부했을 때 그냥 어떻게 이해했냐면 현물은 매매다. 왜냐면은 계약 체결 시점에 소유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현물이 있다는 거지만 매매에 의한 합의는 뭐예요? 선물이죠. 미래의 어떤 시점에 기한이 도래했을 때 소유권이 이전이 되거나 또는 어떠한 계약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 충족이 일반적으로 뭐예요? 계약을 체결한 그 대상 물품을 정확하게 계약에 일치하게 생산해서 인도했을 때죠. 그죠? 그래서 현물과 선물을 그렇게 전 나눠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물품이 which from the subject contract of sale에서 매매 계약의 목적을 구성하는 물품이 maybe either 그 물품은요 현물일 수도 있고요. 그죠? 매도인에 의해서 매도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점유하는 현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저는 또는이나 이제 and를 세모로 쳤었는데 goods to be manufactured the acquired by him after the making of the contract of sale에서 이 매매 계약 후에 뭐예요? 매도인이 제조 또는 취득하는 물품. 즉 본범에서 이거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비엔나 협약이 아니고 영국 물품 매매법에서의 물품이라는 거는 현물과 선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보실게요. whereby contract of sale seller 해서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force the effect present sale of future goods 선물을 현재 매매하려는 경우 이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 물품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생산하고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이 경우는 뭐다? 매매에 의한 합의로서 affiliate죠.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existing goods, 현물이 아니고 future goods이라는 거 요거 아셔야 돼요. 요게 공란으로 나오거나 틀린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6조 봅시다. 제6조와 7조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계약 당시에 멸실된 물품입니다. 자, where there is contract for the sale of specific goods에서 특정물이에요. 특정한 물품의 매매 계약이 존재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현물이라는 거죠. 현물. 물론 특정물과 현물이 일치하진 않지만 물품이 일단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그 체결 당시에 매도인이 이 계약 체결 당시에 perissed가 뭐냐면 멸실됐다라는 거예요. 멸실된 거를 without the knowledge예요. 알지 못한 상태로 실제 나는 A라는 창고에 계약 체결 당시에 대상 물품이 있는 걸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그 물품은 도난되고 없었던 거죠. 그거를 매도인이 모를 경우에는 애초에 그 계약은 void, 무효이다 라는 거예요. 아셨죠? 7조는 뭐냐면 where there is an agreement to sell이에요. 특정한 물품에 대한 매매 계약의 합의가 존재해요. 그럼 이 특정한 물품은 뭐예요? 아직 물품이 계약 체결 당시에 만들어지지 않은 물품인 거죠. 선물인 거죠. 그죠? 이 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합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without any fault on the part of the seller buyer에서 매도인이나 매수인 측에 어떠한 과실이 없이 그죠?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기 전에 멸실이 된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떠한 과실도 없고 매수인에게 이제 물품이 소유권이 이전되려고 보니까 이미 물품이 없었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agreement, 그런 매매의 함의는 avoid, 무효이다. 그러면 저는 헷갈렸어요. 이 void와 avoid에 대해서. 그죠?
요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void는 계약 자체가 아예 없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한 계약이 아예 성립되지 않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avoid는 뭐냐면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근데 나중에 어떠한 사실을 알고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void는 아예 계약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아예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avoid는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나중에 그냥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이 차이죠. 그럼 6조는 왜 void일까요? 애초에 이 특정 물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있는 줄 알고 계약이 체결하면 그 계약 자체는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void인 거예요. 제 7조는 뭐예요? 매매에 의한 합의도 분명히 계약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이미 앞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미 효력은 있는 거죠. 왜? 매매에 의한 합의는 어차피 현재 당시에 물품이 생산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멸실 여부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됐는데 나중에 당사자 간의 귀책 사유 없이 물품이 멸실됐으면 그때 이제 아예 무효로 하겠다 요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제 8조 봅시다. 대금의 확정. 1항 시험에 나왔었어요. 맞는 답으로. The price and contract of sale에서 매매 계약에 의한 대금은요. may be fixed by the contract. 계약에 의해서 당연히 확정이 되겠죠. 이게 일반적이겠죠. 또는 may be left to fix in a manner agreed by the contract. or may be determined by the course of dealing between the parties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 관행이나 또는 합의된 방법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매매 계약에 의한 합의는 첫 번째 뭐예요? 계약에 의하거나. 두 번째 뭐예요? 당사자 간의 합의된 방법으로. 세 번째는 거래 관행.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제 9조 봅시다. 평가를 요하는 매매에 의한 합의. 이 평가는 금액을 당사자 간 당사자 간 체결하는, 당사자 간 정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평가를 해서 그 물품의 대금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항 보시면 where there is an agreement to sell을 네모치세요. 물론 시험 문제 여기 안 나왔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게 요 영국물품 매매법은 이게 sales인지 agreement to sell인지 요거를 먼저 구분해 낼 수 있는 게 이해하는데 편해요. 그래서 매매에 의한 물품에 의한 매매에 의한 합의예요. 그 합의가 price is fixed by the valuation of a third party에서 제3자의 평가에 의해서 대금이 확정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합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예요? 제3자죠. cannot or does not make the valuation이에요. 뭐예요? 그가 할 수 없거나 평가를 할 수 없어요.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the agreement, 합의는 is avoid, 무효가 된다예요. 대금이 제3자의 평가에서 결정짓기로 했는데 평가를 할 수가 없으면 일단은 무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여기 뒤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좀 일반적인 얘기예요. 보시면 물품이나 또는 any part of them, 그 물품의 일부가 have been delivery, 이미 인도되고 축당되었어요. 누구에게? 바이어에게. 그럼 바이어는 must pay reasonable price for them, 그 물품에 대한 합리적인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항은 뭐냐면 제3자가 prevent는 방해하다 막다죠. from making the valuation, 평가를 못한 이유가 by the fault of the seller or buyer예요. 제3자가 평가를 못한 어떤 과실의 이유가 매도인이나 매수인한테 있는 경우는 the party not the fault에서 과실이 없는, 예를 들어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may maintain action for damage에서 손해배상 소송권을 유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자, 그리고 제11조입니다. 제11조는 제가 실제 무역영어 학원에서는 안 다뤄드렸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일반적인 사망만 보시면 됩니다. 자, 사망에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해상보험법에서 담보라는 게 있죠. 담보, 워런티. 우리가 하는 워런티는 뭐예요? 보증이죠. 우리가 냉장고나 가전기기를 사면은 몇 년 동안은 무료 보상, 무료 수리나 보상을 해준다는 어떤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워런티인데 무역계약상에서는 워런티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속. 요거는 좀 내가 지켜야 되는 양 당사자 간에 지켜야 되는 어떠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영국 물품 매매법에서 나오는 워런티는 무슨 의미인지 봅시다. Whether a stipulation in a contract of sale에서 매매 계약에 있어서 condition 네모 치세요. 중요합니다. 요거 요렇게 공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 담보에 대한 제11조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요 컨디션과 워런티죠. 자, 이 워런티의 차이점은 컨디션은 거래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런티는 어떻게 보면 거래의 부수예요. 거래의 부수되는 조건이요. 그러면 컨디션은 어떠한 계약 체결 시점에 조건을 건 거예요. 조건을 걸었을 때 그 조건을 이행 안 하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가 다이아몬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분홍 색깔 다이아몬드를 나한테 좀 팔았으면 좋겠어. 나는 분홍 색깔 다이아몬드가 필요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홍색 다이아몬드를 저한테 수출을 해야 돼요. 그건 컨디션이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 분홍 색깔 다이아몬드를 보낼 때 포장을 좀 고급스럽게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을 고급스럽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는 고급스럽게 안 해도 계약이 해제되거나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이제 거래에 부수되는 조건인 거죠. 그게 워런티고 컨디션은 실제 정말 계약을 했을 때 그거의 목적인 거예요. 그죠? 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Whether a stipulation of contract of sale에서 매매 계약에 있어서 어떠한 stipulation, 약정이 is a condition, 조건인가는 조건인가? 어떤 조건이냐면 The breach of the which may give rise to right to treat a contract as repudiate. 이게 뭐냐면 해제예요. 자,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어떤 권리냐면은 해제에 대한 권리를 이 위반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발동시킬 수 있는가? 그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약의 해제 권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약의 해제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조건인가? 또는 담보인가? 어떤 담보? 계약이 위반이 됐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not to예요. not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right to reject the goods. 물품을 거절할 권리라든지 아니면 해제를 할 권리는 없어요. 그럼 그게 뭐다? 워런티, 담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컨디션을 위반을 하면요. 세 가지가 나오네요. 컨디션을 위반을 하면 물품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또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워런티, 담보를 위반하면요. 오로지 하나만 있다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만큼 컨디션이 중요하다. 요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뒤에 Defendants in each on the construction, the contract. 그리고 각 경우에 있어서 이게 조건의 위반인지 담보의 위반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계약의 construction,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stipulation, 이러한 약정은요. may be condition, 조건일 수 있다라는 거죠.
though called a warranty in the contract. 계약에 있어서 담보라고 불리고 있어도 이게 조건일 수 있다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컨디션이 좀 중요하다. 그죠? 워런티보다는 해서 요거 각각의 단어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약의 이행 단계에서 29조 봅시다. 29조. 67페이지. 인도의 규칙. 자, 1항. Whether it is for the buyer to take possession of the goods or 해서 매수인이 스스로 물품의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는가 또는 seller to send them to the buyer is a question defined in each case on the contract, expressed or implied between the parties. 또는 매도인이 스스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는가 여부는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계약에 따른다. 요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맞는 선지로 나왔는데 only가 붙어서 오로지 명시적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2항에서 셀러가 바이어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용어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한 비엔나 협약에서의 내용이에요. 보시면 apart from 하면은 요거 뭐뭐 외에요. such contract, 그 계약 외에 express or implied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the place of delivery에서 인도 장소는요 is a seller's place of business, 매도인의 영업 장소로 하며 약간 대금의 지금이나 인도의 장소 다 뭐예요? 일단은 매도인의 영업소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의 영업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place of delivery, 인도 장소가.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요. 그리고 만약에 나시죠. 그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예요? residence, 일상적인 주소지. 이게 뭐예요? 집이죠, 집. 그래서 요즘에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네이버에서도 물품을 많이 사고 많이 사는데 쿠팡을 하거나 할 때도 판매자가 뭐예요? 공장이나 사무실을 안 가지고 집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죠. 그죠?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주소지로 한다. 다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4조에 비엔나 협약 24조의 도달의 정의 마지막 부분에 매도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거나 우편 송부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상적인 거주지로 본다라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되고 3항 보실게요. Where under the contract of sale, the seller에서 매매 계약에 의해 매도인이 is bound to send 물품을 바이어에게 송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but no time sending time is fixed에서 하지만 송부를 위한 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셀러는 is bound to send them within a reasonable time. 합리적인 기간 내에 송부하면 된다. 여러분 그럼 느낌 오죠 지금? 제29조에서 제29조를 두고 어떻게 온 거예요? 제29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놓고 뭐를? 요거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우리가 협약에서 이러한 조항에 1항부터 5항까지 있는 내용들은 선지로 1번 오지선다로 구성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단어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4항 봅시다. Where the goods at the time of the sale 해서 매매 당시에 물품이 in the possession of a third person에서 제3자에게 보관 중인 거예요. 그러면 there is no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delivery by seller to buyer에서 인도가 매도인한테서 매수인에게 안 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언제까지. 제3자가 인정할 때까지 바이어에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거 다르게 나오면 잘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바이어다. 이 he는 제3자예요. 제3자가 hold the goods예요. 물품을 on his behalf. 매수인을 위해서 물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매수인에게 인정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보내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에 물품이 제3자한테 보관 중이고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제3자가 매수인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물품 보관 중이니까 언제든 요청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3자가
매수인은 이미 대가를 다 지불했는데 제3자가 매수인한테 물품을 안 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3자가 누구에게? 바이어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물품을 보관 중이다라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뒤에도 중요해요. but nothing이에요. 동그라미 치시고 affect. 한마디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제3자가 물품을 보관 중이에요. 이러한 사실은요.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뭐예요? 결국엔 물품에 관한 권리증서의 발행 또는 이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5항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demand to or tender of delivery 해서 인도의 청구 또는 제공은요. may be treat 간주됩니다. in effectual 하면 뭐예요? 효력이 없는 걸로 뭐 하지 않은 한 그 인도나 청구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되지 않으면 요거는 뭐다?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게 may not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동사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30조 봅시다. 30조도 보세요. 오지선다로 나왔어요. 자, delivery of wrong quantity에서 하자 있는 수량의 인도입니다. 요거는 이해만 규칙만 잘 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비엔나 협약에서도 조기 인도, 초과 인도 이런 게 있었어요. 매도인이 물품을 계약에서 정한 수량보다 적게 보낼 수도 있고요. 많게 보낼 수도 있죠. 어찌됐건 계약에 일치하는 수량만큼 보내야 되는데 적게 보내거나 많게 보냈을 경우 어떻게 할 건데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보시죠. Where the seller, 매도인은요. delivered to buyer에게 quantity of goods less than이에요. contract to sell, 매매계약 체결 당시보다 물품을 적게 보낸 거예요. 그럼 바이어는 어떻게 하냐면 may reject them, 그 물품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만약에 바이어가 offset the goods so delivered 해서 인도된 물품을 적은 수량으로 인도된 물품을 인수를 하면은 그 당연히 인수했으니까 대금을 지급을 해줘야죠. 그 대금을 지급하라는 건 다 must pay라는 거. 그죠? 요 부분 중요합니다. 2번. Where the seller,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량에 대해서 인도를 하는데 이번엔 larger이에요. 매매 계약에 있는 수량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그럼 바이어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물품을 include in the contract라고 하면 그 계약에서 체결된 수량만큼만 뭐예요? 인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the rest, 나머지 초과된 분에 대해서 reject,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는 reject the whole, 동그라미 치고 아예 그냥 전체 제품에 대해서 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계약에서 일치된 수량만큼만 인수하던가 아니면 전체 수량에 대해서 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항,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larger이에요. 또 매매 계약에 체결된 수량보다 많게 해줬어요. 그리고 바이어가 offset the whole of the goods, 물품에 대해서 인도된 물품의 전체 수량에 대해서 인수했어요. 그럼 당연히 매수인은 must pay죠. 그 계약 비율만큼 대금 지급해줘라 이거고요. 4항 봅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contract to sell, 매매 계약에 체결된 물품을 보내는데 요게 mix, 혼합된 거예요. different description not included in the contract에서 계약에 체결된 물품 명세가 아닌 다른 물품과 혼합해서 잘못 보낸 거죠. 이번엔 4항은. 그죠? 그럴 경우에는 바이어는요. may offset the goods which ar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에서 계약에 일치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인수하거나 그리고 나머지 믹스, 다른 부분으로 된 물품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전체 물품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예요? 1항부터 4항까지 보면은 1항부터 4항까지 봤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수량을 적게 보내건 많게 보내건 매수인은 may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may offset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일부 수량이든 아니면 전체 수량에 대해서 인수를 하던가 reject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동사가 may입니다. 근데 must가 나오는 경우가 있네요. 그죠? 이 must는 언제 나와요? 초과된 분에 대해서 물품을 받거나
아니면 계약에 일치되는 분에 대해서만 물품을 인수를 하면 그 인수라는 행위를 했을 때 페이먼트예요. 대금 지급. 아,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겠네요. 매수인이 그래서 인수를 했을 때 페이먼트. 대금 지급할 때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서 좀 보시면은 조동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5항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운송기간 보실게요. 운송기간. 이것도 굉장히 향이 많아요. 딱 보기 싫죠. 그죠? 75페이지 봅시다.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싫거든요. 공부하기가. 사실은 무역영어 뭐 회계학도 처음부터 기초를 다지면은 문제를 풀 때 그 푸는 맛이 있어요. 관세법도 법조항을 잘 보시면 되고 뭐 내국소비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국소비세법이 처음엔 어려워 보이는데 고득점하기 쉬운 어떻게 보면은 과목이죠. 그죠? 근데 무역영어는 뭐예요? 말도 더럽게 어렵게 써놨고 다 영문으로 돼 있어서 보기가 싫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조항이 길면요. 하고 싶지가 않죠, 일단. 그럼 막 술술 풀다가 긴 조항이 나오면 뭐예요, 이제? 갑자기 핸드폰 보던가, 통화하던가, 잠깐 TV를 보던가 하죠. 그러고 나서 그날 모든 바이오리듬이 깨지면서 공부가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어 찾기나 이런 거를 스스로가 좀 즐겁게 생각해서 요 앞에 소제목을 붙여서 좀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력 있게 좀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제가 다 그랬었으니까. 자, 운송기간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2항 보실게요. 2항 시험에 나왔었어요. 만약에 바이어나 그의 대리인이 물품을 인수했어요. 근데 물품이 실제 약정된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물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틀 뒤에 중요한 데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급하게 샀어요. 근데 물품이 발송은 됐는데 그 이틀이 도래했을 때에도 옷이 안 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가 있죠. 택배사에 전화를 해서 네 지금 어디 있어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가요. 원래 목적지는 우리 집으로 배송이 되는 건데 난 급하니까 뭐예요? 그 택배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장소까지 가서 물품을 미리 받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물품을 지정 목적지 전에 인수한 경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ransit is at an end이에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운송은 종료된다. 그죠? 자, 4항 보실게요. If the goods, 물품이 are rejected by the buyer. 매수인이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운송인이나 other bearer or custodial 수탁인이나 보관인은요. constituted in possession of the dam.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했으니까 그 물품은 운송인이 일단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The transit is deemed to be at an end에서 뭐예요? 하지만 이것은 운송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이건 뭐냐면 일단 45조의 정확한 큰 기조를 보시면 운송이 이게 그게 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품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선화증권이 발행되기 위해서는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 후에 발행이 되죠. 그죠? 한마디로 항상 매도인은 무역계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측면이에요. 물품은 이미 선적되고 가고 있는데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항상 못하면 어떡하지란 불안함이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 이 운송기간은 이 영국 물품 매매법에서 정한 운송기간은 뭐냐면 운송이 종료된 경우와 종료되지 않은 경우로 나눠요. 종료가 됐다라는 것은 매도인은 더 이상 운송정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운송정지권은 뭐냐면 매도인이 물품이 이미 선적돼서 가고 있는데 들었어요. 매수인이 파산 신청을 지금 준비 중이다. 그럼 뭐예요? 결국엔 내가 보낸 물품에 대해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못할 확률이 100%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송을 정지해서 다시 가지고 와야죠. 그럴 경우가 운송정지권인데 여기서 나오는 운송기간 중에 운송이 종료됐다라는 거는 매도인은 더 이상 운송정지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물품은 매수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운송기간에서 운송이 종료된 것으로 볼 거야 라는 건 더 이상 매도인은 그 물품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그리고 운송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매도인이 그 물품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취지로 한번 다시 보시면 이 항은 뭐예요? 어찌됐건 매수인이 안전하게 계약에 따라 물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매도인이 그거에 왈가불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4항은요, 보세요. 바이어가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운송인 등이 물품을 보관하고 있으면 그래서 transit is not deemed to예요. 운송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왜? 어찌됐건 매도인이 물품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비록 매도인이 has refused to receive them back 해서 그 물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운송이 종료되지 않은 것을 보고 매도인이 그 물품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게 even if가 중요해요. 시험에 분명히 unless나 다른 걸로 바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5항 보실게요. 물품이 delivered to ship, charters by the buyer 하면 매수인이 용선한 선박의 물품이 적재된 거예요. 매수인이 용선한, 요게 중요해요. 제가 시험 분명히 이론 시간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매수인이 용선한 선박에 인도되는 경우에 It is ques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 of the particular case whether they are in the possession of the master as a carrier or as agent for the buyer에서 물품이 매수인이 용선한 선박에 인도되는 경우 선장이 물품을 운송인의 자격으로서 점유하는가 아니면 바이어의 대리인으로서 점유하는가의 여부는 특정한 경우의 사정에 따를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은 바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뭘로 바뀌어져 나올 수도 있냐면 요 캐리어와 마스터가 또 바뀌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6항 보실게요. Whether the carrier or other bailey or custodian. 자,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인이나 물품 보관인이 wrongfully refuse to deliver the goods to the buyer or his agent in that VF에서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운송인이나 수탁인이나 보관인이 뭐예요? 물품을 부당하게 매수인한테 안 주는 거예요, 지금. is deemed to be at an end. 그럼 종료된 것으로 본다. 어찌됐건 뭐예요? 매도인은 그거에 대해서 빼는 게 아니고 이 운송인이 물품을 아무리 부당하게 매수인한테 안 주더라도 매수인이 어찌됐건 매도인은 더 이상 권리를 행사를 못하고 매수인이 그 물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항은 where part delivery of the goods has been made to buyer or his agent in that VF, the remainder of the goods may be stopped in transit. 해서 물품의 일부만 매수인이나 대리인에게 이도가 됐어요.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정지권을 행사해서 매도인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물품에 대한 잔여 부분에 대해서 운송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자, 45조와 46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운송정지권 행사. 그래서 이 항 보시면 이 운송정지권을 청구할 때 통지예요. The notice는 may be given either to person in actual possession of the goods에서 실제 운송정지권에 대한 통지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운송인이나 수탁인이나 보관인한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his principal에서 그의 본인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운송회사한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박이 있으면 그 선박 회사가 있겠죠. 그 선박 회사에 직접 청구해도 되고 실제 그 선박을 운행하는 운송인에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resale이에요. 요거는 다른 협약이랑 섞여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 resale과 같은 표현은요. 영국 물품 매매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엔나 협약의 하나하나의 선지 중에 중간에 요 resale에 대한 요 내용을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 없이 요 리셀이라는 용어는 영국 물품 매매법에서 사용되는 용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요런 거. 자, 그리고 53조의 담보 위반의 구제 방법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요것도.
자, 보시면 53조의 담보 위반의 구제 방법은 봅시다. 자, 요거 기억나세요? 담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컨디션과 워런티가 있다고 했어요. 컨디션은 거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컨디션을 위반을 하면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도 있고요. 또 물품을 reject, 거절할 권리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워런티는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만. 자, 봅시다. Where there is a breach of warranty by the seller or whether the buyer 해서 매도인의 담보 위반이 존재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compelled 하면 강제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선택한 거예요. To treat any breach, 어떠한 위반을 이러한 모든 조건 위반을요. 뭐로 취급한다는 거냐면 담보 위반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매수인이. 아셨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매도인의 담보 위반이 있거나 매수인이 조건 위반인 것 같은데도 담보 위반으로 취급하는 경우,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지 않은 걸로 볼게 이런 거죠. 이럴 경우에 바이어는요, is not by reason only such breach of warranty entitled reject the goods에서 뭐예요? 담보 위반의 사유만으로 물품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 그쵸? 담보 위반을 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죠. 조건을 위반해야지 뭐예요? 물품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위의 상황은 다 담보 위반으로 다 간주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바이어는 요렇게 담보 위반으로 취급할 때는 이렇게는 적어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수인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A양은 set up against the seller에게 breach of warranty in diminution or extinction of the price에서 대금을 감액하던가 또는 소멸하는 담보 위반을 설정을 할 수 있다. 요 단어가 공란으로 나왔었어요. B는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3항 봅시다. In the case of the breach of warranty of quality such loss에서 품질에 관한 담보 위반인 경우에요. 요게 quantity로 나왔었어요. 품질입니다. 품질. 품질은 중요하죠. 품질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is prima facie the difference between the value of the goods at the time of delivery to the buyer 해서 품질에 대한 담보 위반의 경우에 요 loss, 손해액은요. 차액으로 하는 거예요. 네모치세요. difference. 차액입니다. 어떤 차액에 의해서 정하냐면 첫 번째는 그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당시에요. 품질이 계약과 상이한 그 물품의 인도를 받은 거죠. 매수인이. 그때 당시에 그 인도시의 물품의 가액이에요. 그래서 여기 딜리버리가 shipment로 오기제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안 보면 사실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 당시에 있는 가액과 the value they would have had if they had fulfilled the warranty에서 실제 이 담보를 충족했을 때의 가액은 뭐예요? 실제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었을 경우에 그 가액과의 차익을 가지고 손해액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용어 해석이죠. 용어 해석은 어디든 중요해요. 정의는 반드시 중요한데 요 영국 물품 매매법에서는 솔직히 뭐 스코틀랜드나 이런 용어가 나와서 다 볼 필요는 없지만 기출에 나왔던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fault예요. 과실이에요. 과실은 wrongful act or default예요. 불법한 행위 또는 불이행을 의미한다. 요 용어 암기하시고요. future goods예요. 요거 뭐 어디에 나와요? 매매의 합의에 나옵니다. means goods to be manufactured 또는 acquires by the seller 해서 여기 셀러가 나온다는 것도 중요하죠. 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물품은 매도인이 당연히 물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매도인에 의해서 취득되던가 생산되는 물품인 거죠. After the making of the contract of sale에서 계약 체결 후에. 그죠? plaintiff는 우리가 참 생소한 용어입니다. 요거.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피해를 봐서 소송 제기자입니다. 소송 제기자는 원고죠, 원고. 그럼 이 plaintiff에 포함되는 용어들은 첫 번째, for sure 하면 요게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자예요. 그리고 complainer 하면 고소인입니다. 고소인. 그리고 claimant in the multiple pointing. 요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죠. 하나의 재산에
여러 사람의 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 났으면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품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죠? 여러 사람이 하나의 재산권을 가지고 다 청구하는 거예요. 빨리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럴 경우에 요 복식차압의 구상인이라는 거죠. 요런 경우에 이제 이 청구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defendant or defender counter claiming 하면 뭐냐면 요거를 다 이어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소송을 내가 제기하면 소송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죠? 내가 소송을 받았는데 내가 역으로 반소를 제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소를 제기하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다 포함합니다. 그죠? 요게 다 plaintiff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specific goods에서 요거 뭐예요? 특정물입니다. 특정물. 제가 특정물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물품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specific goods든 goods identified 매매 계약이 체결된 당시에 아예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agree on the time of contract of sale is made에서 체결된 당시 확정되거나 또는 확정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졌어요. 영국 물품 매매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일단은 요 부분을 먼저 중심적이게 해요. 그래서 CISG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다 중요하죠. 그래서 다 중요해서 꼭 보셔야 되지만 영국 물품 매매법은 시간이 없으면 오늘 제가 다뤄드린 조항만큼은 반드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시간이 남는다. 그럼 그 이유 거를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인코텀즈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